야권의 진보 계열 여러 가지 소수 정당들이 있습니다. 기본소득당 뭐 등등 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비례연합 정당을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자 이런 제안을 했다는 소식이 어저께부터 들려오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조국 신당이 합류할 것이라고 하는 소문이 확 퍼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는 않을 거거든요. 저는 상당히 신빙성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조국은 10중 8구 22대 국회의원 배지를 가슴에 딱 달게 됩니다. 정말 선거판이 야바이 판도 아니고 무슨 뭐 위성정당이 뭐 페이퍼 컴퍼니도 아니고 야권 특히 진보의 타락을 불러온 조국,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만들어주는 위성정당 계속돼야 되겠습니까? 1월 16일 화요일 허민의 뉴스쇼 세 번째 뉴스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월 16일 화요일 허민의 뉴스쇼 세 번째 뉴스 분석은 조국 거의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됐다 라고 하는 충격적인 소식과 함께 여러분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야권의 진보 계열 여러 가지 소수 정당들이 있습니다. 기본소득당 뭐 등등 해서 용해인 의원도 있고 이런 정당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비례연합 정당을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자 이런 제안을 했다는 소식이 어저께부터 들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비례연합 정당도 선택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맞장구를 치는 듯한 모습이 연출이 됐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조국 신당이 합류할 것이라고 하는 소문이 확 퍼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는 않을 거거든요. 저는 상당히 신빙성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조국은 10중 8구 22대 국회의원 배지를 가슴에 딱 달게 됩니다. 저는 문제는 용해인 의원 등 범민주당 계열 또는 진보 좌파 계열의 이제 이 정당들의 비례연합정당 제안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 논의가 지난번 제가 꽤 오래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 그 소위 그 제야 시민사회 원로들로부터 이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이 얘기를 문재인 정부에서 최고위직을 지낸 정말 잘 알려진 인물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오래된 사이라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었는데요. 이 진보 원로 인사들, 진보 시민사회 원로 인사들이 뭐 누구냐면은 바로 이제 함세웅 신부, 백낙청 교수, 이부영 전 의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진보 시민사회 원탁 회의라 그러죠. 라운드 테이블을 만들어서 소위 이제 제도권 정치권, 민주당 계열의 정치권 사람들을 일일이 개입하고 간섭하고 가르치고 또는 권유하고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영향력이 커요. 이런 분들이 지금 민주당 친명그룹에 이재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압박을 하면서 요구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비례정당 같이 만들자. 쉽게 얘기하면 위성정당 같이 만들자. 이름하여 시민사회연합정당을 같이 만들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을 하느냐면요. 이게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충 뭐 정당 지지율을 한 40%를 받는다. 이렇게 하면 준연동형 제도 하에서 약 20석 정도의 의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20석 중에서 그래 10석은 너희들 친명계가 해봐. 그 대신에 10석은 우리 진보 시민사회 쪽에 좀 지분을 줘. 우리도 사람을 좀 내세워야 되겠어.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런데 저한테 이 얘기를 해줬던 그 문재인 정부 시절의 최고위직 인사는 이 진보 원로 시민사회 인사들의 머릿속에는 조국이 들어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조국 신당도 이들의 하나의 아이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은 지금 이제 병리평으로 돌아가면 좀 안 되게 돼 있죠. 병리평으로 돌아가면은 어차피 거대 양당의 의석 차지가 될 테니까, 비례 의석이. 또 거대 양당의 시민사회가 전부 다 민주당으로 다 입당을 해서 비례의석에 출마를 해야 되는데 모양이 빠지잖아요.
거대 양당으로 안 되는 거고, 현재의 준연동형 선거구제 비례대표제가 유지되는 전제 하에서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요구를 하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사실 진보 운동권의 뿌리가 약하잖아요. 이게 원로 그룹들의 요구와 압박을 막 버티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병리평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편하게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과 좀 반분하듯이 나눠 먹었으면 좋겠는데, 요구가 거세니까 다시 준연동형 현재의 체제와 제도를 유지하자, 이런 분위기가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개혁연합신당은 기존의 위성정당과 다르다? 다르긴 뭐가 다릅니까? 모든 정당들이 총선만 되면, 선거철만 되면 당을 만들어서 내세우는 슬로건이 개혁, 미래, 비전, 국민의 먹거리, 눈높이, 이런 거예요. 국가를 우리가 제대로 설계하겠다. 국민의 통합을 이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랬습니까? 택도 없죠. 2020년 총선 때 어땠습니까? 이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금 처음 도입이 됐잖아요. 그때 민주당은 처음에 위선정당을 만들지 않겠다. 굳은 약속을 했습니다. 정말 맹세를 했어요. 근데 지금 보수정당 계열이 이제 위성정당을 만들어 보니까 따라서 위선정당을 만들었죠. 어떤 정당을 만들었습니까?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어요. 더불어시민당만 있었습니까? 자기네들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열린민주당도 만들어졌죠. 위장 위성정당입니다. 즉 위성정당이 2개나 만들어졌어요. 더불어시민당 그때 33.3%를 득표해서 17석의 비례의석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열린민주당은 3석의 비례의석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20석이 됐잖아요. 이 20석이 선거 끝나고 총선 끝나고 거의 바로 민주당과 합당을 합니다. 사실상 합쳐져서 민주당이 처음에는 이제 177석으로 출범을 했지만 180석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습니까? 그때 이 위성정당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시듯이 최강욱 의원, 전 의원입니다. 지금은. 자, 이게 무슨 성적인 이런 것을 연상케 하는 짤짤이 발언이 있었던 그 당사자. 그리고 참 추했죠. 윤 정부에서는 암컷이 설쳐된다. 대통령 부인을 사실 직격한 말인데요. 여성 비하 발언, 정말로 저질적인 발언을 했던 사람이죠. 지난해 9월에 조국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써줬던 혐의를 대법원에서 확인을 해서 이거를 확정 판결을 해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고 지금 이제 전 의원이 됐는데, 이런 사람 또 있죠. 김의겸. 누굽니까? 청담동 술자리.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현장 소속 변호사들을 수십 명 대동해서 청담동의 술자리에서 밤새 노래 부르고 술 먹었다 라는 가짜뉴스를 어디서 제보랍시고 받고 이거를 여과 없이 그대로 폭로해서 가짜뉴스 유포의 당사자가 된 사람. 그 뒤에도 한 번 이것이 가짜뉴스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단 한 번 사과하고 변명하고 해명하고 국민의 용서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수준 낮은 정치인들이 양산이 됐습니다. 여당은 이럴 바에는 그냥 병리평으로 과거로 돌아가자. 그게 솔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오늘 발언이 나왔는데, 이것이 집권당을 제가 옹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맞아서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선거에서의 선택이 선거 이후의 의회 구성에도 연속성 있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21대 총선은 이런 면에서 실패한 정치 실험이었습니다. 비례연합정당은 결국 선거가 끝나면 갈라질 운명으로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야합을 통해 의석수를 늘리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정말 선거판이 야바이 판도 아니고 무슨 위성정당이 페이퍼 컴퍼니도 아니고, 위성정당 이런 식으로 해서 대한민국 가뜩이나 욕을 먹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판 더 혼란시키고 어지럽혀서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가족 입시 비리의 주인공 조국, 그리고 야권, 특히 진보의 타락을 불러온 조국, 그래서 진보의 분열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분열을 일으킨 조국,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만들어주는 위성정당 계속돼야 되겠습니까?